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9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녹화를 또 휴대폰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증시 보면 코스피 0.4%, 코스닥은 0.65% 정도 진행이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단 자체가 받쳐지면서, 그리고 상단 자체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는 계속 횡보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하고요. 21선 자체가 이제 그런 박스권 사이에 딱 위치를 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들어오는지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사다가 이제 매수를 하다가 나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괜찮게 흘러갔고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41선 기준으로 뭐 크게 점점 이제 좀 세기형으로 좀 수렴을 한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형태로 이 지수 자체가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큰 이 움직임이 없이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만 좀 이제 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형성을 하고 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V자로 쫙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이제 뭔가 코로나로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달은 그냥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흐름 자체를 또 추이를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좀 팔았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1.5원 더 올라가지고 1186원으로 계속해서 118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저점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도 이제 계속 아래로 뭔가 저항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상단을 뚫었을 때 위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되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만 진행되면 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환율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저는 1200원 이상으로 한번은 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증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해외 증시가 별로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영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작이 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막 주식이 끝까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강하게 올라가던 그 시절보다는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1.4% 정도로 마무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이제
이 고점 라인 자체를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도 또 이렇게 계속 눌러집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크다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가는 네, 좀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2,500원 마무리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최근에는 계속해서 시간의 거래라든지 장중에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네, 확실히 힘이 좀 붙었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짙다. 혹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일단은 네, 쌍바닥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은 12,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일 정도 횡보를 좀 해주면서 네, 크게 상승 없었지만 그래도 이 라인 자체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2번 정도 지지를 하면서 한번 이제 뻗어나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3,600원을 처음에는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가 그걸 이제 저항 라인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거기서 13,600원 정도가 위로 뻗어나가 준다면 이제 21선 태우면서 위로 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기업이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와 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극재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그런 용매제, 네, 그런 소재주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차량 부품주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서 무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혹은 그런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과는 또 이 수소로 낼 수 있는 힘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무게가 좀 낮아야 되고요. 네, 이 수소라는 게 연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름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가벼운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 출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차량 차체를 좀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둘 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소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를 진행하려면 차체 자체를 이제 금속에서 더 가벼운 부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금속 중에도 이제 가벼운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금속을 이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최근에 변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라스틱도 충분히 금속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강하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뭐 배터리 하우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기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주된 실적은 POM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이었네요. 무슨 수지 계질의 네, 그런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POM 가격에 따라서도 이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POM도 많이 생산이 되고 팔리기도 하고요. 국내 지금 이 공장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 전체 점유율 한 5위 정도를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POM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라스틱들이 확실히 이제 수요가 많아졌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POM에 대한 가격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플라스틱 전체가 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목표가가 높아졌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존의 제품 가격도 높아지면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경량화에 대한 그런 방향과 함께 그다음 수소 테마에 대한 방향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주 거래인데요.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13,600원 정도까지만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는 이 60일선과 21선 갭을 좀 메우면서 내년에는 좀 15,000원까지도 15,000원 이상 올라가서 정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도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공격적인 매수를 끝내고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듯 하고요. 그 기관 투자자 중에는 특히 뭐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이렇게 계속 매도를 좀 하면서 좀 빠져나갔지만 사실 연기금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뭔가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비중이 있고 뭐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보여지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에서는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에 대해서 좀 이제 똑같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JP 모간이라는 외국인 증권사가 또 계속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JP 모간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고 이제 차익 실현을 끝냈다라면 또 한번 가격을 올리면서 이 쌍바닥 라인 벗어나면서 확실히 상승 추세를 한번 되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친환경 소재,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코오롱 플라스틱도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지금 수소 에너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코오롱 인더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때 같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수소 테마에 대해서 또 수급이 몰리게 되면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정을 끝내고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내일 또 좋은 장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